남녀노소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 아마 뭐 베지테리안 정도라 그러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예, 싫어한다기보다는 아마 베지테리안은 삼가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소고기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철분도 풍부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뭐 물론 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중년을 맞이하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굉장히 자주 주셔야 되는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철분이 특히나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뭐 철분제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요리 한번 먹음으로써 뭐 일주일치, 뭐 하루치 철분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불고기 양념장을 해서 요리를 할 거예요. 불고기 양념장에 들어간 그 소고기는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소고기의 맛하고 간장의 맛이 너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재료도 집에 있는 거 고기만 준비가 되면 재료도 제가 이것도 넣으실 수 있고 저것도 넣으실 수 있고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이거를 뭐 옛날에 하면 너무 오래된 옛날이겠지만 소고기를 다 칼로 다진다 뭐 이랬을 텐데 요즘은 뭐 가셔서 뭐 다짐육 주세요 하면은 어느 거나 언제나 사올 수가 있고요. 일단 부위를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부위를 사야 되나요? 우리가 소의 뭐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거는 구이를 해 먹고 어떤 거는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졸여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다짐육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느 부위를 뭐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 기름이 있다라든지 뭐 근육이 있다라든지 이렇다면 이걸 기계에서 다 으깨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마트에서 팔 때는 우둔육이라든지 뭐 홍두깨라든지 이런 부위가 많아요. 설도라든지 이런 부위가 많아서 이제 부위별로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져서 쓰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나는 등심으로 더 부드럽고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난 등심으로 다져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서비스가 좋아져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위를 다져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도 그냥 마트에 가서 다짐육이 있길래 그냥 오늘 원하는 만큼 한 팩을 집어갖고 왔어요. 예전에는 또 뭐 다 요리책을 보시면 저울이 선생님 없어요. 뭐 계량 스푼이 없어요. 뭐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꼰대 소리를 한마디 시작을 하자면 요리하시기 싫으신 분들이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저울이 없어서 오늘 그람을 못 재서 못 하겠어요. 오늘 계량 스푼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레시피 올려드리면 거기에 뭐 고기가 200g이에요. 그러면 마트에 가도 보면 요즘에 포장에 다 200g, 뭐 300g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적당히 사오시면 돼요. 뭐 250g이에요. 그럼 그냥 250g 하시면 되지 뭘 또 남기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 또 혹시라도 집에 저는 오늘 보시는 대로 그냥 냉장육을 준비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일명 핏물이라는 수분이 빠져나오는데 없죠. 냉장육은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걸 쓴다 하시면 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냉장육을 사다가 얼린 고기는 육즙이 잘 안 빠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다시 또 얼렸다가 녹였다. 이거를 반복하는 순간 이 육즙이 더 쫙쫙쫙쫙 빠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면은 고기가 좀 질겨지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기를 난 좋은 거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하시면 이제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육즙이 빠져있는 집에 있는 냉동육을 쓴다 하시면 육즙이 빠져 있으면은요 그걸 키친타올로 좀 잘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잘 돼 있으니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를 그 떡갈비처럼 해서 정말 떡을 준비했어요. 원래 떡갈비라는 게 떡처럼 갈비살을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떡처럼 막 다져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떡갈비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떡갈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떡이 있으면 떡을 준비하시는데 뭐 떡이 또 사러 가려고 하면은 또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없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없이 하셔도 되는 방법은 제가 또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가래떡이랑 우리나라 고기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요리로 궁중떡볶이라는 거 드셔보셨죠? 거기도 보면 떡이랑 소고기랑 어우러지면서 야채들이 중간에 첨부되면서 더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떡을 좀 준비하셔서 오늘은 제가 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게 이렇게 떡 꼬치를 한번 꽂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떡을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되고, 이게 없다 그러시면 이건 떡볶이 떡 요즘에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떡볶이 떡도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떡은 너무 길지 않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떡이 냉장고에 제가 보관해 놨더니 좀 딱딱해졌어요. 근데 사갖고 오시면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죠. 그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떡은 딱딱한데 고기는 빨리 익잖아요. 그럼 속은 딱딱한 상태고 겉은 또 너무 타고 이러니까 떡을 한번 살짝 데쳐주시고, 막 이게 이제 물에 끓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셔도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돌리셔야지 잘못 돌리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그냥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 한 20초 정도 돌리시면 뭐 양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서 말랑한 정도면 돼요. 뭐 아주 쫄깃쫄깃하게 말랑한 정도는 아니어도 되는데 오늘 저는 그냥 끓는 물에다가 데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장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불고기 양념장 쓸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 양념장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명사처럼 이제 그런 양념, 간장으로 하고 있는 양념을 불고기 양념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판되는 양념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이제 오래 했지만 시판되는 양념을 쓰는 것도 뭐 아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만들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바쁘고 이러면 저는 그걸 사다가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고기에다가 양념해서 그것만 해도 또 요리가 간단해지잖아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럴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회사에서 만든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살균을 거치고 유통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파라든지 마늘, 이런 참기름, 깨소금 이런 고소한 맛을 내고 신선한 맛을 내는 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파마늘 이런 정도는 다져서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은요, 사실 가끔 저도 그런 제품 써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만의 비법이라고 하면 뭐 사다가 쓰는 양념 좋습니다. 거기에 신선도를 더하는 파마늘 조금 더, 그리고 시어머니, 우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고소한 깨하고 참기름 듬뿍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떡이 좀 딱딱하니까 떡을 좀 데쳐서 해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레시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물은 끓으면 데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혹 요리교실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떡이 요만큼이에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에다가 뭐 물을 1리터 끓이세요, 2리터 끓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간간히 실수하시는 부분이, 요만큼 데치는데 물을 한 냄비 끓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 물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끓이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리가 지쳐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데칠 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물만 끓이시는 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요리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끓으니까 떡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떡을 넣어주시고 오래 데치실 필요 없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정도라 넣어가지고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넣어주셔서 데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에다가 뭔가를 끓일 때는요, 얘기 안 해도요,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예, 저 오늘 소금을 제가 이거밖에 안 갖고 와서 이거를 넣는데, 이렇게 데칠 때는 일반 그냥 꽃소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왜 넣냐면은요, 우리가 재료들은 갖고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수용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들이 갖고 있는 맛난 맛들이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든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여러분들 파스타 삶으실 때는 소금 넣는 거 이제 너무나 다 아시더라고요. 공식처럼. 근데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깜빡 잊고 뭐 못 넣었다 하시면 잊어버리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지만 나만의 요리 팁으로 내가 조금 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뭔가 끓일 때나 데칠 때는요. 무조건 소금을 조금씩 넣으세요. 예, 그러시면 재료가 갖고 있는 맛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레시피가 됩니다. 그래서 떡이 부드럽게 데쳐져 있는지를 1분이에요, 2분이에요, 뭐 이게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하는데 떡도 크기가 다르고 굳은 정도가 다르고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먹어보는 방법이에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 먹다가 요리하다가 배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은요, 말랑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요거는 해주시고 내가 정 시간이 없다 요리를 막 다 했는데 떡을 안 데쳐놨어요. 그럼 또 그때 또 떡을 데치러 물을 끓이고 하실 때는 번거로우시면 그냥 끓는 물, 뭐 정수기에 끓는 물이 있어요. 그럼 떡을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럼 번거로우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저는 떡을 좀 데쳐놨으니까 걸러 올게요. 자, 떡이 이렇게 데쳐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방 할 거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양념해서 고기도 뭐 재워야 되고 모양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자칫 또 떡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기름을 조금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뭐 식용유 넣으셔도 되고 우리 또 소고기는 참기름이랑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거 더 맛있게 드시려고 그러면 참기름을 약간만 넣으세요. 진짜 약간만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지난 추석에 송편 빚으신 댁에서는 송편을 붓지 말라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떡이 붙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불고기. 자, 고기만 봐도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 설레는 소고기를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10권 이상 쓰면서 저는 첫 책부터 요리 계량 스푼으로 하지 않았어요. 집에 계량 스푼이 잘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10개씩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또 그때 때마침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집에 지금도 그렇고 레시피를 쓸 때 그냥 밥숟가락으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제 레시피에서 뭐 1이다, 2다, 뭐 혹시라도 제 책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 그냥 밥숟갈로 계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숟가락이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밥숟가락으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참기름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간장하고 설탕이에요. 단맛하고 짠맛하고 두 개가 딱 맞아서 궁합을 이룰 때 이때 맛있는 맛들이 나오는 거지. 얘네들이 안 맞으면요, 나머지 뭐 우리 친정엄마가 보내준 참기름, 깨소금, 시어머니 보내준 뭐 파마늘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간장하고 설탕이 딱 궁합을 이뤄서 맛있는 맛을 낼 때, 그거는 환상적인 불고기 양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200g 정도니까 간장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100g에 한 큰술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설탕은 그거에 한 반 정도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액체가 묻어버리게 되면은 설탕이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탕 먼저 하는데 설탕은 보시면 한 큰술이라고 해도 이렇게 뜨시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흔들어서 뭐 손으로 싹 깎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흔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탕의 2배 정도의 간장을 넣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설탕의 2배 정도의 간을 넣고요. 오늘 요거를 하셔가지고 나는 조금 더 짭짤한 게 좋아. 그리고 속에 또 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짭짤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간장량을 조금 한 10% 정도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파, 마늘도 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마늘도 파하고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를 2개를 넣으시면 마늘은 그 절반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늘은 하나 정도 넣고요. 파는 좀 다져 볼게요. 파는 다져서 파는 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히 썰어가지고는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양념할 때는 그래도 파를 좀 곱게 다져서 넣어야지 그 맛들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 다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 다지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파는 주로 이 흰대가 신선한 맛을 내니까
푸른 데나 요 중간 때는 국을 넣는다든지 뭐 볶음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시고, 이렇게 양념의 역할을 할 때는요 흰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흰대를 쓰셔서 잘라 놓으신 다음에 반 정도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엎어놓고 썰으시는데, 이렇게 엎어놓으면 생각보다 이게 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매끈매끈해서 미끌리기도 하고요. 이게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썰기가 쉽지 않으니까 속으로 거꾸로 해서 채를 먼저 썰어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다지는 거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또각또각 썰어주시면 다지는 게 끝나죠. 자, 이래야 안 맵지.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이게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벌써 써놓은 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안 좋은 예는요, 그냥 파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뭉텅뭉텅 썰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래서 이걸 다지려고 하시면 이게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립니다. 저처럼 아까 이러다 보면 또 눈이 매워요. 매우면 요리하기 싫어요.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지 마시고, 저는 또 아까우니까 버리기. 자, 썰어가지고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은 또 파를 이렇게 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썰었다 그럼 그냥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럼 이게 기본 양념이에요. 간장하고 설탕의 비율이 맞고요. 파마늘이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참기름, 깨소금은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맛의 고소함을 더 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참기름도 좀 넣고, 깨소금도 좀 있으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 있으면 후추도 좀 넣어주세요. 자, 후추 톡톡 털어서 집어넣어주세요. 자, 이 외에도요, 우리가 맛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맛술도 좀 넣어주시는데, 맛술이 없으면 청주도 좋고, 이 맛술의 역할은 고기의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윤기를 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을 제가 지금 해놨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응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윤기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설탕량 좀 줄이시고 물엿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설탕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은 뭐 꿀 같은 거,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기본, 단맛, 짠맛을 맞춰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저는 기본 양념으로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놓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또 비장의 팁은 깨도 넣지만 이런 견과류, 견과류 또 알러지가 있는 가족들은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근데 잣은 아마 알러지가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주로 땅콩이 알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견과류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제철이에요.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실 테고 하는데, 견과류는 먹으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꼭 그냥 뭐 이렇게 한 줌씩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집어먹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런데 양념에 깨처럼 쓰세요. 그래서 저도 이 잣 같은 경우에는 그냥도 잘 먹는데 이렇게 양념에 쓰면 훨씬 좋아서 이렇게 양념에 오늘 써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식물성 단백질인 견과류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되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고소한 맛도 주고. 그래서 이 잣을 깨처럼 다져주시는데요. 잣은 지방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마에서 놓고 하시게 되면 도마가 이 지방을 먹어가지고 떡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지지 마시고 저처럼 키친타올 같은 데다 올려놓고 다져주시게 되면은요, 뽀송뽀송하게 잣이 다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올도 좋고, 뭐 없으시면 깨끗한 A4 용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주셔서 까는 이유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가 기름을 먹어서 뽀송뽀송해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그래서 아주 곱지 않아도 돼요. 이게 조금 씹히는 맛, 잣이 들어갔구나 이런 게 느껴져도 되니까 이것도 좀 다져서 넣어주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잣이 또는 뭐 호두, 뭐 아몬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잣이 적당히 잘 다져지면은요, 오늘 요거는 깨처럼 넣을 거니까 양념장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 고기에다 직접 넣으셔도 돼요.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좋아요, 다 좋은데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잣도 뭐 200g 정도, 한 숟갈 정도 넣으시면 적당하지, 잣 좋다고 또 막 잣을 막 고기보다 더 많이 넣으시면은 또 그것도 어울리지 않으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불고기 양념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불고기 양념장을 좀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고기 양념장은 제가 지금 계속 적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설탕이 녹아야 돼요. 설탕이 안 녹고 그릇에만 있으면은 양념장이 나중에 짠맛만 나지 설탕 단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양념을 해주세요. 양념을 주물주물 해주세요. 자, 우리는 간장을 먹고 사는 식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간장을 양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어울리라고 두부 같은 거 으깨가지고 넣어서 동그랑땡도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도 넣고 간장도 고기하고 잘 어울리게 넣고 이랬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간장을 안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소금으로 간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처럼 두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뭘 넣었을까요? 여기에다가 그들은 여기다 빵가루를 넣는 거예요. 빵을 먹고 사는 민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떡갈비가 됐고 그들은 함박스테이크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았냐, 주변에서 뭐가 나냐, 이거에 따라서 식문화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좀 해주시고, 근데 하다 보니 난 좀 질퍽질퍽해요. 혹시라도 수분을 못 제거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엔 질퍽질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질퍽거려서 내가 모양 잡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두부를 조금 넣으셔도 좋은데, 두부도 또 물기를 안 짜면 질퍽거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여기에 너무 질퍽거려서 내가 오늘 모양 잡기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여기에 빵가루가 있으면 빵가루를 조금 넣고요. 빵가루도 없다, 굳이 이거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넣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속에 저 떡을 넣을 거기 때문에 많이 넣지 마시고 혹시라도 질퍽거리면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조금 넣습니다. 근데 빵가루도 없어요. 그럼 뭔가 질퍽거리는 건 또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밀가루 조금, 아니면 전분, 밀가루보다는 전분이 더 식감이 좋아요. 전분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좀 듬뿍듬뿍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생략할게요. 또 야채 이것도 다져 넣으시고 저것도 다져 넣으시고 하면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고기랑 어울리는 야채는요, 일단 파, 양파 이런 거 다 어울리고요. 버섯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버섯 종류 어느 거나 좋습니다. 저도 오늘 뭐 넣어볼까 해서 이렇게 뭐 집에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표고버섯도 좋고 양송이도 좋고 새송이 좋고 어느 거나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늘 또 견과류를 좀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고기를 반죽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떡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고기에 양념이 좀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떡에다 양념을 조금 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나트륨 섭취 조금 줄이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야채는요, 싱거우면 맛이 없다는 소리가 팍 나와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게 야채의 맛인데. 근데 고기는요, 좀 싱거워도 싱겁다는 소리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갖고 있는 그 풍미, 그다음 고기 자체의 짠맛,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할 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약간 짠맛이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떡을 싸주시면 돼요. 떡을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떡에 싸갖고 떡꼬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뭐 하다 보니 집에 햄버거 빵이 있어요. 샌드위치 빵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햄버거 패티 하셔도 돼요. 꼭 햄버거 패티가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죽을 해 놓으셨으면 이렇게도 응용하시고 저렇게도 응용하셔야지 꼭 이 요리는 이거랑 저 요리는 저거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요리가 힘들고 피곤해지는 일이 되거든요. 자, 모양은요, 떡을 그냥 가볍게 감싸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가볍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구워서 뭐 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밥 반찬 당연히 좋고요. 주말 다가올 때 이번 캠핑 가서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캠핑장에서 삼겹살 옆에 구워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만 또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크기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기를 다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예. 뭐 20g이면 20g, 뭐 g을 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보셔갖고 띄워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게 말아주시면 같은 크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도 하고요. 이 떡볶이 떡을 감싸도 되는데, 떡볶이 떡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냥 타원형으로 고기를 빚어서 우리 뭐 소떡소떡이 유행하는 것처럼 뭐 이 이름을 한번 붙여 볼까요? 지금 뭐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납작하게 구워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양념도 잘 하시고 빚기도 잘 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 개 요리 과정 중에 저는 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도 잘 거쳐야지 마무리가 잘 되거든요. 그럼 이제 30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일단 20% 정도는 마지막에 익히는 거, 그 다음에 10%는 남겨놓으셨다가 먹기 좋게 예쁘게 담는 것까지 마무리 하셔야 되지, 여기에서 너무 맛있게 잘 익혀 놓으셨는데 그냥 아무 접시나 막 접시나 막 놓으시고 아니면 이 프라이팬째 갖다 올려 놓으시면 그것도 10%가 완성이 안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20% 여기 잘 익혀야 됩니다. 고기를 익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제 숯불에 구운 거 좋아해요. 사실 건강으로 본다 그러면 막 숯불에 막 지글지글 태워서 먹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숯향. 그래서 거기다 구워 드시면 좋고요. 집에서 뭐 숯불을 뭐 맨날 캠핑 갈 수도 없고 그러실 때는 이제 후라이팬이 제일 만만한 조리 도구인데, 후라이팬에서 굽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도 에어프라이어에다 구우시면은요,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오븐만 있는데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나 그 작동법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다 구워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오븐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라이팬에다 굽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라이팬에다가는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세요. 많이 두르실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뭐 코팅을 시킨다라는 그런 역할로 조금만 해주시면 되지, 고기가 구워지면서 또 기름을 조금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손을 자꾸 갖다 대는 이유는 따뜻해졌나 안 따뜻해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냐면 고기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열을 가하게 되면 단백질이 쪼그라듭니다.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축을 하는 동시에 수분이 안 빠져나가요. 고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다, 부드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요, 이 고기가 수분을 얼마나 잘 갖고 있냐 이거예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질겨요. 어느 고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수축이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굽는 노하우는 별게 없습니다. 요즘 고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디에서 사도 나쁜 고기 사오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굽는 거. 그래서 열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조금 올라왔으면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자, 소리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쨍 하는 소리가 나면 열이 올라왔다는 소리고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잠시 멈추시고 그냥 내버두세요. 올렸던 고기들도 내버두시고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쨍 하는 소리가 난다 하시면 소리가 적당히 잘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적당히 잘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왜 후라이팬에 뭔가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집거나 볶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고기는 그러지 마세요. 고기는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면이 익었다 싶으시면 그 옆면 이렇게 굴려주세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익었어요. 자, 익었으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굴려주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안 거치셔도 돼요. 내가 뭐 이거를 굴려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를 안 해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열이 골고루 재료를 돌아가면서 익혀주기 때문에 위도 아래도 잘 익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책 중에서 오븐 요리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리를 처음 시작한 회사가 오븐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븐을 제가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오븐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오븐 요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려주면서 익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동글동글하니까 굴려주면서 익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납작하니까 한 면이 완전히 익으면 그때 뒤집어 주시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뒤집을 때도요, 가능하면 그 익힌 그 자리에다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가 뒤집어 주면 이 양념들이 막 다 타갖고 프라이팬에서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거기에 남은 양념들이 타지 않고 다시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익혀주시는 게 좋고요. 이건 아무래도 옆면도 좀 익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꼬치에 꽂을 거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우리 캠핑 가시면 꼬치도 길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가래떡 긴 거 해서 구워주시면 그것도 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느 정도 가장자리가 익어지면 이제는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왜냐? 이 불을 좀 낮춰줘야지 속까지 익거든요. 오늘 이 떡갈비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짐 육이기 때문에 익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속에 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혹시 몰라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눌러보시면은요. 안 익었을 때는 이게 단단하지 않은데 익으면은요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대하는 자세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기는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다 못해 약간 색깔이 나는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많이 할 때는 이거 언제 이렇게 막 20명 먹을 건데 이렇게 언제 굴리고 있어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센 불에서 저는 고기를 한번 익혀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븐이 있으니까 집에 나머지 고기는 그 오븐에다 익혀요. 이렇게 겉면만 익히는 거 50%, 나머지 속까지 익히는 거 50%는 오븐에서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조리 도구를요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요리가 쉬워지고 맛있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떡볶이 떡은 손질만 해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떡 속에, 고기 속에 못 들어갔으니까 떡볶이 떡은 제가 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참기름만 발라두기에는 싱거우면 조금 나중에 고기랑 같이 먹기는 하지만 좀 싱거워요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떡에다가 참기름하고 간장 처리를 조금 했고요. 이거를 유장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꼬치를 제가 준비한 거는 왜 번거롭게 또 꼬치에 꽂지?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꼬치가 주는 왜 우리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꼬치의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20% 하면 80, 90% 요리가 됐고 그 다음에 10%는 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담아도 오늘 떡꼬치라는 이름이 못 붙을 뿐이지 다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보니까 이렇게 예쁜 것들도 많아서 꼬치가 이렇게 꽂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약간 타겟이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집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 거라 일부러 이렇게 앙증맞게도 해보고 번거롭지만 꼬치에도 꽂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편식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편식을 안 하게 할까요? 근데 그러면 좀 돌이켜 보세요. 일단 엄마가 편식을 안 하는지 아빠가 편식을 안 하는지 분명 그 집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편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애가 해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좀 재미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치에다가 꽂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꼬치는 그냥 길게 먹어야 되니까 크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안 꽂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떡이 굉장히 찐득찐득하죠. 근데 이 나무잖아요. 쇠젓가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기 전에 여기 제가 이제 꼬치에다 지금 기름칠을 하고 있어요. 기름칠 한번 쫙 해주시면 떡이 쑥 잘 꽂아질 거예요. 근데 기름칠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조금 덜 꽂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소고기 가지고 이렇게 떡꼬치구이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담으실 때도 1인용씩 이렇게 담으면 또, 이거는 내가 맛있게 나 혼자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